안녕하세요. 스킷의 박건우입니다. 오늘은 스킷에 대한 맛보기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15페이지 가량의 책에 대해서 맛보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부터 같이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스킷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원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유전이죠. 이 책은 이 유전에 필요한 모든 논리와 논리의 쓰임새를 정리한 실전 개념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01 세포 찾기 단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단원에는 3가지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소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세포 찾기, 응용 1, DNA 상대량을 더한 것, 응용 2, 2명의 세포 찾기. 자, 각 대단원은 이렇게 여러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단원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세포 찾기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논리들이 있을 건데 논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제가 제시됩니다. 그럼 이제 이 예제는 제가 이 논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논리를 직접 적용하기 위한 기출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럼 각 논리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감을 잡아보고 이제 이렇게 여러 논리를 배우고 나면 소단원의 가장 마지막에는 파이널 체크라는 연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논리들을 한 문제 안에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 내용에 대한 전제 조건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원에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평가원에서 항상 1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모든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1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자, 예제 그리고 기출문제, 연습문제에 나오는 모든 돌연변이와 교차는 제시된 돌연변이만 고려해줍니다. 문제에서 돌연변이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별이랑 세모 같은 여러 기호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호들은 각 페이지에 대해 국한되는 거예요. 다른 페이지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의학과 나왔고 서울 세화고등학교에서 이제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점이 1.07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생명과학 원은 콘텐츠를 제작한 지 4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요. 4년 차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생명과학 원의 핵심인 유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정말 논리, 예제, 기출 이 3개가 모두 담겨 있어서 여러 책을 공부할 필요 없이 이 책 하나로 유전을 모두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2학년 생명 만점인데 어떤 논리를 써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 오늘 살펴볼 것은 01 세포찾기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01-1 일반 세포찾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포찾기 단원 살펴보겠습니다. 세포찾기가 사실 유전의 가장 첫 단원이어서 많이들 만만하게 보시는데 2수능, 2,3수능, 그 2호 수능까지 우리가 세포찾기 문제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게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포찾기의 경우에는 이 각각이 가지는 많은 논리들을 굉장히 잘 살펴보고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세포찾기 단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유형인 일반 세포찾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일반 세포찾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의 감수 분열 그림이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감수 분열 그림 없이 DNA 상대량과 대립 유전자에 대한 정보만 주어지는 유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유형은 어때요?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형성된 여러 세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첫 번째 유형.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여러 세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때요? 하나의 지원기 세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개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형성된 세포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도 사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라 중 두 개는 지원기 세포 1로부터 나머지 두 개는 지원기 세포 2와 3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죠. 그래서 세포찾기를 풀 때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포들이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나왔느냐를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세포찾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세포찾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핵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얘는 어때요? 핵상이 EN이고 얘네는 핵상이 N이죠. 세포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상이 EN인 세포와 N인 세포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세포찾기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핵상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포찾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텝 0은 어떤 거냐면 문제풀이에는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해야 되는 스텝 1. 그리고 스텝 1의 논리를 다 썼을 때 이제 스텝 2의 논리를 쓰게 됩니다. 사실 스텝 1과 2는 숙달이 되게 되면 어떤 논리를 먼저 쓰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핵상을 먼저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의 핵상이 N인지 EN인지 이런 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팁박스에 뭐가 적혀 있냐면 최근에 어떤 유형이 자주 출제되느냐가 적혀 있는데요. 이런 유형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기억부터 리을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한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지 A와 스몰 a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건 또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포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핵상 찾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스텝 0은 세포찾기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감수 분야를 한 번 더 공부하고 이 파트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고 한 쌍만 X 염색체에 있대요. 자, 이때 우린 무엇부터 살펴볼 것이냐면 핵상 먼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세포찾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상이었어요. 자, 핵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사람의 경우 EN 세포는 항상 염색체 수가 46이고 핵상이 N인 세포는 염색체 수가 23이에요. 사람은 1번부터 22번의 상염색체와
XY 또는 XX의 상염색체를 갖는데요. 자, 그러면 사람의 색상이 2n인 세포는 1번부터 22번의 상염색체를 각각 2개씩 가지며 성염색체도 2개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 색상이 n인 세포는 어때요? 1번부터 22번의 상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갖고 성염색체를 하나 가지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에서 색상이 2n인 세포의 염색체 수가 2t이면 색상이 n인 세포의 염색체 수는 t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위에서 보시면 1과 2 세포는 어때요? 색상이 2n이니까 염색체 수가 2t겠죠. 이 밑에 있는 세포들은 어때요? 색상이 n이니까 염색체 수가 t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중기의 세포인데요. 자, 중기의 세포는 무엇을 말하냐면 M1기 세포와 M2기 세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건 어떤 거예요? 2와 3 같은 세포예요.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세포도 포함되고요. 자, 그러면 이 M1기 세포, M2기 세포는 문제에서 항상 뭐라고 표기되냐면 중기의 세포라고 제시돼요. 중기의 세포는 모든 염색체가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자, 모든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어때요? 항상 짝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짝수여야 돼요. 정리하면 중기의 세포는 뭐다? 항상 DNA 상대량이 짝수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짝수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엇갈린 세포라는 개념이에요. 엇갈린 세포는 2라는 세포가 감수 2분열에서 분열될 때 다이아몬드라는 세포와 3이라는 세포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2라는 세포가 분열돼서 생기는 이 오른쪽의 세포들, 그리고 이 왼쪽의 세포들 사이의 관계를 엇갈린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엇갈린 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 만약에 이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감수 분열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의 세포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3쪽 세포들은 뭘 가지고 있냐? A, B, D를 가지고 있죠. 그럼 다이아몬드 쪽 세포들은 뭘 가지고 있냐? 살펴보면, 자, 표를 보시면 자, 스몰 a, 라지 b, 그리고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럼 별과 3이라는 세포가 가지는 유전자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 2개를 딱 합쳐야지 유전자형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엇갈린 세포 관계인 두 세포의 대립 유전자 구성을 합치면 색상이 2n인 세포의 대립 유전자 구성과 같다고 주어진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M1기 세포가 분열해서 생긴 두 M2기 세포. M1기 세포인 2의 DNA 상대량은 2가 분열해서 생긴 3과 다이아몬드의 DNA 상대량을 대립 유전자 각각에 대한 더한 값이 된다고 써져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 2라는 애는 이 6개의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DNA 상대량을 가지고 3의 경우에는 2, 0, 2, 0, 2, 0을 가지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0, 2, 2, 0, 0, 0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립 유전자 각각에 대해서 더한 값이 M1기 세포가 가진 DNA 상대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로 M 투기 세포가 분열해서 생긴 두 생식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 부분 보시면 자, 다이아몬드가 분열해서 4랑 하트가 되죠. 그럼 어떠냐면 4랑 하트가 가지는 대립유전자 종류와 DNA 상대량은 항상 모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 4와 하트는 같은 세포예요. 얘는 두 개는 유전자 구성이 전부 다 같은 DNA 상대량까지 모두 같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4와 하트는 구성이 완전히 똑같은 세포이다. 그럼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핵상은 염색체 수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EN인 세포가 가지는 염색체 수는 N이 가지는 염색체 수의 2배였고 중기의 세포는 뭘 기억했어야 돼요? 짝수임을 기억했어야 돼요. 자, 엇갈린 세포가 가지는 유전자 구성을 합치면 어떻게 됐어요? 합치면 EN기 세포가 가지는 대립유전자 구성과 같았죠? 즉 뭐였어요? 유전자형이 나왔죠. M1기 세포가 분열해서 생긴 두 M2기 세포의 DNA 상대량을 합치면 M1기 세포의 DNA 상대량이 됐고요. M2기 세포 하나가 분열해서 생긴 두 생식 세포는 서로 같은 세포였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스텝 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텝 1은 어떤 거였어요? 아까? 뭐가 중심이었어? 핵상 찾기가 중심이었죠. 스텝 0에서 감수 분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봤다면 스텝 1에서는 무엇을 해줄 거냐면 핵상 찾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뭘 해줄 거냐면 이제 DNA 상대량 해석을 해줘서 문제를 마무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텝 0, 1, 2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핵상 찾기. 스텝 1이에요. 스텝 1에서 배울 내용은 핵상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리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P가 가지는 세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P가 별이라는 세포랑 세모라는 세포를 가질 때 별이 가지는 대립유전자를 세모가 가지지 않으면 세모의 핵상은 어때요? N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P가 가지는 핵상이 EN인 세포는 P가 가진 모든 대립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P의 유전자량이 라지 A 스몰 a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세포 가는 라지 A는 가지고 스몰 a는 가지지 않아요. 나라는 세포는 둘 다 가져. 그럼 어때요? 나가 가지는 스몰 a를 가는 가지지 않죠. 그러면 가의 핵상은 뭐예요? n이다. 이렇게 핵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뭐였다? 별이 가지는 대립유전자를 세모라는 세포가 가지지 않으면 세모는 핵상이 n이다. 또 뭐다? 핵상이 EN인 세포가 어떤 대립유전자를 가지지 않는다면 P의 모든 세포가 가지지 않는다. P가 만약에 대립유전자에 대한 유전자량이 라지 A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P는 A를 가지지 않죠. P가 가지는 모든 세포는 어때요? 스몰 a를 가지지 않고 라지 A는 가져야 합니다. 이건 이따 동형접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라는 세포가 있고 여기 나라는 세포가 주어져 있죠. 근데 보면 나가 가지는 라지 A를 가라는 세포는 가지지 않아요. 따라서 어떻다? 가라는 세포의 핵상은 N이라고 옆에다가 써줍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가와 나는 서로 핵상이 다르다고 주어져 있어요. 가의 핵상이 N이었으니까 나의 핵상은 EN이겠죠. 자, 그럼 어때요? EN인 세포는 N이 가지는 핵상이 N인 세포가 가지는 모든 DNA를 가져야겠죠. 근데 가라는 세포가 스몰 a를 가지니까 나라는 세포도 어떻다? 스몰 a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떠냐면 니은은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디귿이 0이라면 디귿이 0인데 기억은 1이겠죠. 그러면 핵상이 EN인 세포가 가지지 않는 DNA 대립 유전자를 핵상이 N인 가가 가지게 되니까 모순이 되네요. 그럼 어때? 디귿도 0이 아니다. 따라서 뭐다? 기억이 0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고요. 기억이 0이니까 니은과 디귿은 1이겠죠. 자, 나라는 세포는 핵상이 EN이었어요. 근데 라지 A랑 스몰 a를 둘 다 가져.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성을 가지고 라지 B는 가지는데 스몰 B는 가지지 않죠. 그리고 라지 B의 DNA 상대량이 1이니까 어때요? 라지 B, Y를 가진다. 또는 XB를 가진다. 즉 뭐를 알 수 있어요? B와 B는 성염색체에 있고 P는 남자임까지 알 수 있겠죠. 네, 이것까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예제에서 알고 싶었던 건 뭐예요? 정리하면 뭐가 제일 중요했다? 나라는 세포가 가지는 대립 유전자를 가가 가지지 않았으니까 어땠어요? 가핵상은 N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했죠. 이걸 통해서 이제 기출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 건데 기출문제는 아래 해설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알아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논리는 핵상이 N이면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가지지 못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이번 논리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냐면 대립 유전자 관계를 찾는다라고 옆에다 써주세요. 자, 뭐였어요? 이번 논리는 어디에 쓰이냐면 대립 유전자 관계를 찾을 때 쓰여요. 바로 예시를 살펴볼게요. 자, 핵상이 N이면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가지지 못한다. 라가 가지는 EN을 가가 가지지 않죠? 가핵상은 N이야. 그 다음에 나가 가지는 기억을 라가 가지지 않아요. 라의 핵상도 어때요? N이네요. 자, 근데 핵상이 N인 세포는 어때요? 대립 유전자를 가지지 못하죠. 기억부터 리을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가는 기억과 리을을 가져요. 근데 얘네 두 개가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니래. 라는 뭐를 가져요? 니은과 리을을 가져요. 니은과 리을도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니래요. 따라서 뭐다? 기억과 니은이 대립 유전자 관계이다. 또 디귿과 리을이 대립 유전자 관계이다. 를 이 논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논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대립 유전자 쌍을 가지면 핵상이 EN이라고 적혀 있죠. 자, 나라는 세포를 볼게요. 나라는 세포는 기억부터 리을 중에 적어도 3개를 가져요.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중에 적어도 3개를 가진다는 거야. 그 중에 대립 유전자 관계인 2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겠죠. 그럼 뭐다? 바로 핵상이 EN임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논리는 핵상이 EN인 세포를 찾아주는 논리입니다. 어떤 세포 별이 가지는 두 DNA 상대량이 1대 2이면 예를 들어 A의 DNA 상대량이 1인데 B의 DNA 상대량이 2다. 어떤 세포? 별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별의 세포의 핵상은 EN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DNA 상대량의 B가 2에 해당하는 스몰 b에 대해서 스몰 b 동형 접합성을 가진대요. 자, 그래서 이 세포 별의 유전자형은 어때요? 스몰 b 동형 접합성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논리가 어떻게 예제에 적용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스텝 1-1 논리, 다른 세포가 가지는 대립유전자를 가지지 않으면 핵상이 n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1-2에서 뭘 배웠어요? 핵상이 n인 세포는 대립유전자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죠. 책의 앞 페이지를 보면서 앞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복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배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3번 논리까지 추가해서 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다가 가지는 니은을 나가 가지지 않죠. 나의 핵상은 n이다. 가가 가지는 미음을 다가 가지지 않죠. 핵상은 n이겠죠. 자, 근데 지금 가에 대한 세 쌍의 대립유전자가 모두 상염색체에 있대요. 그 말은 즉슨 나와 나는 라지 H와 스몰 h 중 한 개를 가져야 되고 라지 R과 스몰 r 중 하나를 무조건 가져야 되고 라지 T와 스몰 t 중 하나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럼 총 3개를 무조건 가져야 되죠. 나는 근데 디귿을 가지고 비읍을 가지는데 3개를 가져야 되니까 미음을 어때요? 가져야겠죠? 핵상이 n이잖아. A가 뭐겠어요? 2겠죠. 아, 그러면 여기도 2다. 그럼 가의 세포를 보면 미음과 비읍의 DNA 상대량이 B가 어때요? 1대2가 되니까 핵상이 2n이구나 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가는 지금 핵상이 2n인데 미음의 DNA 상대량이 1이에요. 그럼 뭘 알 수 있다? 아, 주원기 세포구나 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스텝 1-1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핵상이 2n인 세포는 핵상이 n인 세포가 가지는 DNA 상대량, 즉 드림 유전자도 모두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나와 다가 디귿을 가지니까 어때? 핵상이 2n인 가도 디귿을 어때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번 논리에서 뭘 배웠어? DNA 상대량 B가 2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동형잡합성이라는 걸 배웠죠. 자, 그럼 어때요? 이 P라는 사람은 BB 동형잡합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B에 대한 대립유전자 관계에 어떤 대립유전자가 있겠죠. 그럼 P는 BB 동형잡합성을 가지니까 B에 대한 대립유전자는 가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가에서 봤더니 자, B에 대한 대립유전자 관계에 있는 대립유전자는 가지면 안 돼. 그게 뭐가 돼야겠어요? 리을이 돼야겠죠. 그래서 어때요? 리을과 비읍이 대립유전자 관계이고 이 사람은 비읍 동형잡합성을 가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가 지금 핵상이 2n이었는데 리을을 가지지 않아. 그럼 다도 어때? 가지면 안 되겠지. 스텝 1-1에서 배웠죠. 자, 근데 그러면 가가 비읍 동형잡합성을 가지니까 어때? 다는 비읍을 가져야겠죠. 자, DNA 상대량은 알 수 없지만 가진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다는 핵상이 n이었죠? n이니까 기억부터 비읍 중에 3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 니은, 디귿, 비읍을 가지네요. 기억은 가지면 안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텝 1-2에서 뭘 배웠어? 핵상이 n이면 대립유전자 가지면 안 되죠. 자, 근데 나는 뭐를 가져요? 디귿, 미음, 비읍을 가지고 다는 뭘 가져? 니은, 디귿, 비읍을 가져요. 근데 어때? 이미 비읍과 리을은 대립유전자 관계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네는 대립유전자 관계를 따져줄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나머지가 어때요? 디귿과 미음이 대립유전자가 아니야. 니은과 디귿이 대립유전자가 아니야. 그럼 뭐다? 아, 니은과 미음이 대립유전자 관계였구나. 그럼 남은 거 뭐예요? 기억과 디귿이 대립유전자 관계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풀이의 과정이 어땠어? 자, 스텝 1-1을 이용해서 나와 다의 핵상이 n이었어. 그리고 나는 기억부터 비읍 중에 3개를 가져야 되니까 a가 2였어. 자, 그럼 가는 1대2가 나오니까 핵상이 2n이었지?
근데 EN인데 비읍에 대해서 동형접합성을 가지니까 비읍의 대립유전자인 리을은 가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도 리을 가지면 안 됐어. 그리고 가가 비읍 동형접합성이니까 다가 비읍을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2 논리를 사용해서 핵상이 n인 나와 다에서 대립유전자 관계를 어떻게 찾아줬어? 이렇게 찾아줬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어요? 스텝 1-1 논리를 써서 자, a가 2라는 것까지 찾아주고 그 다음에 1-3을 썼어. 그래서 가액상이 EN이었고 비읍에 대해서 동형접합성이니까 나와 다도 비읍을 가지고 리을은 가지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냈어. 그 다음에 1-2 논리를 써서 대립유전자 관계를 구해줬죠. 자, 그래서 동형접합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어떤 유전 형질 가가 라지 A와 스몰 a에 대해서 결정된다고 할 때 P의 유전자형이 라지 A 동형접합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람 P가 라지 A 동형접합성을 가져. 그러면 모든 P의 세포가 A 가지고 스몰 a는 가지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니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논리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 논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그냥 문제가 바로 풀리는 수준이에요. DNA 상대량이 1:2인 세포 별이 있어. 그럼 어때? 별의 액상은 바로 EN인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DNA 상대량 B가 2에 해당하는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동형접합성이었어. 동형접합성이면 뭘 할 수 있어? 모든 세포가 A를 가지고 A의 대립유전자는 가지지 않았어. 이를 통해서 스텝 1-2 논리 써서 대립유전자 관계 추론해줬죠. 그래서 이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24년도 수능에 나온 세포찾기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기억 딱 보니까 어때? 1:2인 거 바로 나와. 그럼 얘가 어때요? 핵상이 EN이었죠?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가 맛보기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이 스킷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냐면 책의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처럼 같이 살펴보는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지금 시대인재 북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킷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구매하셨을 때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와서 해당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사항이 있을 거니까 그런 내용은 스킷 책에다가 필기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맛보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